안녕하십니까. 안세요 대표 황정회사입니다. 오늘 제 363강은요. 대기업이나 여러가지 공기관 근무 근로자가 겸직을 위한 창업 준비하거나 경업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독립과정이 되는지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성공하려면 자기 적성이나 선호 분야를 해야 되고, 회사가 동의를 잘 해야 되고, 자유시간 활용을 해야 되고, 온라인 활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 예비하게 되는데, 한번 그래도 제가 이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안세정행제는 10월 21일자 이번 주건데요. 내지에 제가 이렇게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뽑았으니까 보시면서 하시고, 자,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느냐? 이제 이거는 각자 성향에 따라 틀리지만 어쨌든 이 기술 발전이 급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손재주나 또 두뇌 활동, 능력 이런 것이 이제 그 기업에서 아주 오랫동안 적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AI 발전, IT 적응, 미적응, 또 자기 취임, 회사의 어떤 그 방향의 수정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길하고 틀리게 되면 그때는 언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회사에 있을 때 준비하는 것과 완전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과 좀 이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할 일이 있다. 그때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것이죠. 자, 내가 신규 사업에 도전한 이유는 직장 생활에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승진에 정년에 이르렀던 거 아니면 내 일이 너무 종속적이다. 또 부분 업무를 맡게 하니까 내가 회사의 부품을 맡게 인정해. 야, 내가 기계의 한 부품이냐 이런 거에 대해 회의가 있어가지고 중도 퇴사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있고 싶은데 그 회사의 동료나 아니면 주변 다른 상사들하고의 그 이해관계 갈등, 인사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럴 때가 딱 닥쳐오면 이게 내가 나가야 할 때구나. 끝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제 헤쳐나갈 수 있지만 나가야 하고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이다. 아니죠. 그럴 때 이제 현재 회사에서 겸직하고 창업 분야는 본인의 취미나 선호도가 있는 곳에 하는 게 제일 적합죠. 또 경력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 직장에서하고의 동일 업무는 바로 회사 업무하고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거나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셔야 하고, 그런 것 따라서 이제 현 직장에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사의 경우는 상법 제397조에 의하면 경업 금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사하고 경쟁되는 업종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영리 업무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대부분 승인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퇴근에 자유시간이나 완전 휴일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시 완전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이제 몰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업과 업무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아직 물리적으로 큰 공간이 필요하면 비용이 나가니까 현재 주거지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소규모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데, 이럴 때 그 여러 가지 판매 방법은 온라인이나 SNS를 활용해서 도소매 같은 걸 하고, 자기가 확실한 납품처나 제조업자가 있어가지고 거기로부터 그 물건을 받아다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 탑재하거나 자신의 그 개인적 SNS 계정을 통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경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규모의 생산,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원재 자금이 필요한 업무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보다 축소되어 있지만 부분 업무로서 시장을 배울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컨설팅, 그 분야에 대한 지식산업, 온라인 유통, 도소매, 중개 등을 하면 이제 좀 쉽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에 그 홍보, 판매 촉진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유통, 도소매를 위해서 제품, 상품을 안전적 확보를 해야 되고, 자신한테 제품을 항상 판매되는 만큼 늘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배달 대행까지 해줄 수 있는 데를 찾으면 제일 좋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투입된 인력이 본인이 직접 휴일과 근무 시간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모두 온라인 광고나 판매 촉진 업무를 직접 수행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온라인으로 돌아가고 하고 배달 대행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유튜브 통해서 구매나 소비 방법을 안내하고 안내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럴 때 사업 초기에 너무 타인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 또 채용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영업 방법이 유출된다든가 인력 이동돼 가지고 또 장기간 고정비 인감 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처음에는 최소 인력으로 최소 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역시 이것도 회계세금 신고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외부다 맡길 수도 있다. 저희 같은 안세계법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경험사업자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매출 매입에 대한 전자생계를 발행해야 되고 3개월 단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 단위 원천세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고 1년 단위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고 아니면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이거를 직접 수행해야 되지만 회계 전문가한테 외주를 맡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업과 겸직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고 성공 방향으로 가면 이제 계속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혼자의 인건비 이상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사업을 전출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성과가 낮으면 방향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가지고 종결 후에 다시 사업 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도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1, 2년 해보면 이것이 나한테 맞는다, 잘 간다, 잘 안 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방향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회사의 근무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장 근무자가 어쨌든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요새 같은 경우는 꽤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나름대로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그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동의가 안 될 때는 완전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자신의 휴일에만 활용하고 타인을 통해서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원사회 대표 박윤종 회장이었습니다.